안녕하세요. 5월 30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블루 엠텍입니다. 내용과 함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 내용 먼저 볼까요? 블루 엠텍은 블루팜 코리아라든가 물류센터, 메디컬, 마케팅 솔루션, 블루피드, 블루닥, 빅데이터 이런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약사라든가 병원, 의료인의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든가 의약품 유통을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위고비를 얻고 연간 흑자 재시동이라는 기사와 함께 위고비 열풍과 함께 시장의 중심 또 들어선 기업이죠. 인벤티지렉과 함께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블루엠텍 같은 경우 무상증자 한 주당 두 주를 추가로 주는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식 유통량을 확대한다. 이런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가격 왜곡과 물량 왜곡으로 인해서 눌림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눌림 현상은 우리가 쓰는 시나리오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좋은 신호가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의 소개를 해보면 주요 사업 영역이 의약품 유통이라든가 공급,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물류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또 자국적 제약사의 전략적 제휴, 종합병원 시장 진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의 관심은 유고비 유통이었죠. 플랫폼 사업, 유고비 유통과 플랫폼 사업에 중점적인 관심을 시장이 갖고 있는 거고요. 기업 가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위고비 유통 실적의 급격한 성장이 있었고요. 플랫폼 기반 유통으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등이 있었습니다. 또 종합병원 시장 진출도 있었고요. 위고비 유통을 통한 고성장이 실현이 됐는데요. 2025년 4월 위고비 유통 실적이 약 60억 원이나 달성이 됐죠. 그래서 전월 대비 500%나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점핑했죠. 또 노보노디스크와의 독점 유통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와 위고비, 삭센다 등의 독점 유통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현재는 위고비가 독점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삭센다도 있고 추후 새로운 글로벌 의약업체와의 또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스타적인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위고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 지표를 바탕으로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필하면서 점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플랫폼 기반의 유통 혁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블루엠텍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까지 그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인 매출뿐만이 아니라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구간이 2025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된 게 위고비인 거죠. 그래서 이 2024년 이후에 바닥 이후에 이제 2025년 이후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루팜 코리아라는 플랫폼을 소개해보면 제약사와 병원을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정보라든가 이런 걸 취급할 수 있듯이 의학 관련된 종사자라든가 그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서로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매출이라든가 제품 구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게 블루엠텍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의약품 주문 배송이라든가 재고 관리 일어날 수 있고요.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투명한 거래를 지원할 수 있죠. 유통 비용 절감 효과도 분명히 있죠. 유통 단계 축소로 3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뭐 어떤 영업을 통해서 물건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뭐 일상화됐던 부분들이 뭐 굳이 뭐 그걸 간편화시키면서 지금 아주 편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즉각 유통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죠. 중간 유통 마진 제거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대형 업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싸게 받고 이런 게 있었겠지만은 소형 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공개된 단가라든가 공개된 유통망을 통해서 충분히 유통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시면 더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가입 현황을 보시면 국내 의원은 65% 이상이 블루팜 코리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독과점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이 독과점 형태에 갔을 때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식 상승에 필요한 재료들이 수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 기반 같은 경우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합격하기 때문에 안정적 거래량이라든가 반복 주문 및 정기 배송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플랫폼 사용료 및 거래 수수료 수익 모델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병원 시장 진출까지 확대했어요. 그래서 순천향 대학병원과 또 106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 확대 전략 및 기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종합병원 수주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력도 강화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MSD, 사노피아와의 협력고 또 GSK와의 공동 마케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백신 및 특수의약품 유통량을 증가하고 2025년 기준 약 40% 유통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GSK 같은 경우는 항암제 유통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위고비 열풍으로 인해서 이 퍼포먼스가 충분히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제품을 어디다 유통시킬 거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접근성이 쉽다고 보여야 되겠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진출을 했는데 MD스퀘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고요.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 정권 교체됐을 때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이죠.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재료 가치가 상당히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블루엠텍에 눌린 구간은 정말로 잘 이용해 보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MD톡 같은 경우도 원격 상담 지원이라든가 서당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아주 쉬운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죠. 시너지 효과는 유통망 활용 극대화라든가 처방 배송 연계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 확장으로 인한 서비스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죠. KGSP 인증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유통체계라든가 국제표준 물류 시스템 도입하고 있고요. 처리 능력도 10만 건 이상의 주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했고요. 신속한 출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 주문 내용 대응 능력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관시설 같은 경우도 평택공장 준공으로 인해서 냉장 상온제품 분리 보관이라든가 온도 습도 정밀 제어에 있어서 어떤 용량이 캐파가 굉장히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제용량 저장 공간 확보로 인해서 품질 유지 최적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배송 계획 같은 경우도 2025년 10월 수도권 당일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배송 범위 50km 이내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주면서 매출 상승에 아주 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독과점 형태로까지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핀테크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도 증대했는데요. 이 부분이 다 후불 결제 도입. 요건 뭐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루팜 플랫폼에 BNPL 서비스를 통합시키면서 의료기관 대상 맞춤형 후불 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출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물론 이에 따른 악성 매출의 증가라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뭐 이건 미래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건 2024년까지 바닥 다지기 이후에 2025년에 여기 이 바닥 다진 부분이 수익성과 함께 위고비 매출로 통해서 아주 큰 상승을 통해서 기업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2025년 이후에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이제 그때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위험성을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여기는 일단 매출 확대에 대한 이 달콤한 부분만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제 어떤 주가가 어느 정도 모습이 그려지고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의 시장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후에 위험 관리는 그때 봐야 되겠죠. 거래 편의성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래 편의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폭발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비용도 당연히 절감될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 시 할인 혜택이라든가 선결제에 따른 금융 부담 감소 이런 부분들. 또 의약품 구매 패턴조차도 필요치 신속한 의약품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절성 의약품이라는 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쉽게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내가 공격적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 방어적으로 선택을 해도 내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존의 방식으로 인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 물량을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계획적인 접근이 아니라 뭐 흘러가는 대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때는 전부 다 같이 모자르고 남을 때 다 같이 남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인 필요시 신속한 의약품 구매라든가 계절성 의약품의 성구매 촉진이라든가 신약 도입 시 초기 부담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박스로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박스로만 뭐 수확할 수 있겠지만은 낱개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뭐 자세히 뭐 지금 못 넣을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래 성장 동력은 향후 막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이 독과점 부분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충분히 독과점 부분을 가고 있고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정책 대응 역량 강화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인데,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도 이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 고려됐는데, 이제 의료 분야의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뭐 의대 증원을 뭐 2,000명 늘린다거나 뭐 똥볼 찾지 않습니까? 이 똥볼이 없어질 수가 있죠. 사실은 인원의 증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비대면 진료 확대만 이루어지면은 사실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대면 진료로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AI 기반의 행정운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죠. 또 의약품 줌 프로세스도 최적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요거는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작용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료 가지로 충분히 향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선제적 투자로 2024년 매출이 1,484억으로 전년 대비 30.3%나 성장했고요. 2020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49.1% 고점 성장세를 유지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부분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 중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제는 성장세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있어서 이제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는 언년이 2025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연치 않게 위고비 열풍이 불면서 이 위고비의 매출이 시장의 관심을 완전히 끌고 온 거죠. 그래서 2024년보다 나빠질 수가 없다는 게 블루 엠텍의 가장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를 지금 흔들고 있는 부분이 무상증자죠. 무상증자로 이런 대규모 물량 출회와 함께 가격 왜곡인데, 이 가격 왜곡은 항상 말씀드리던 우리가 시나리오 투자함에 있어서는 주가가 내려와야 어쨌든 눌림목을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당연히 미래 전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 변화는 반드시 큰 재료를 한번 가져다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다시피 앞전의 고점과 함께 이런 모습이 보이죠. 누가 어떻게 봐도 쌍봉 아닙니까? 쌍봉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죠. 바닥을 깨고 또 바닥을 또 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미 자료에서 설명해서 드렸듯이 2024년까지의 블루 엠텍과 그죠? 2025년의 블루 엠텍은 확연히 틀리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플러스 위고비 실적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위고비 실적이 작지도 않고 시장에서의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24년 밑으로 이 주가를 떨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무상증자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주가를 한번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들어오는 과정을 봅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 시나리오를 그려야 하느냐 부분인데, 이 4,530원부터 요 밑으로 가지면 상당히 좋죠. 이렇게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충분히 오늘 출회된 건가요? 물량이 출회됐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전에 출회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하한가에 준하는 급락과 함께 들어올리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그 갭 부분을 메꾸고 다시 떨군 과정이에요. 그래서 차트로만 보면 밑으로 추가로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530원부터 밑으로 이렇게 세 군데 있죠. 요 라인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게 좋지만,
지금 요 과정으로 봤을 때 꼭 여기까지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물리더라도 오늘 종가부터는, 오늘 종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2시 반이다 보니까 뭐 2시부터 녹화를 했는데 이게 한번 빵꾸가 나면서 2시 반인데,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 언제쯤 되겠죠. 지금 보시는 대로 5,270원 뭐 그 밑으로일 수 있고, 지금 한 10%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추가로 더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살 수 있다면 좋습니다. 더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공격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시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펌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아래로 쭉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체결을 시켜주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상당히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걸로 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는 공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뭐 4-5번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오늘 종가부터 한다 그러면 2, 3, 4 그리고 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가져가 보면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저는 그렇게 그려보는 게 유리하지 않은가.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2024년과 2025년의 블루 엠텍을 비교해 보라 이거죠. 거기에는 플러스 위고비 효과가 표시가 돼 있지만, 위고비 효과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플랫폼의 이제 안정화와 함께 수익성이 드러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은 상승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있죠. 얼핏 보면 쌍봉 아닙니까? 쌍봉의 추가 더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차트 모습으로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닥을 깨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미 그냥 그 블루 엠텍만 그 위고비가 빼고 본다 그러면 이걸 붕괴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 이제 시장에 노출된 위고비 매출이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의 매출이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깨긴 쉽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조금 더 내려오면 아까 일봉으로 봤던 그 라인부터 움직이는 형태, 그런 형태의 매수가 제일 유리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또 월봉으로 보시면 월봉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려와서 하고서 다시 했다 올라왔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를 붕괴하고 내려갈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2024년보다 나빠질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요 부분 또 요 부분 이렇게 눌림의 구간으로 봐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양봉으로 덮는다거나 돌파하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아주 큰 기대 수익 거둬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그것까지는 안 본다 치더라도 어쨌든 다시 한번 내려갈 땐 내려가더라도 다시 돌파하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이 구간에서 이 라인을 돌파를 못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냥 독과적으로 그냥 한 방에 떨어지는 형태로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반등 영역으로 들어섰다 이제는. 그래서 내일부터는 반등 영역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또 오늘이 5월 30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지나고 월요일 다음 주부터는 밑꼬리를 한번 달더라도 이제 주봉상 양봉을 이뤄낼 수 있는 반등의 구간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그리고 종목을 추천드릴 때 또 내용들을 한번 제가 서머리 해드릴 때 보시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우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시간에 자꾸 매몰이 되시면은, 그쵸? 매몰이 되시면 내가 눈을 자꾸 닫는 겁니다.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오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과감히 매수할 수 있어야 되고, 지나고 나서 난 확인하고 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주식에서 실패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매수한 이후에도 뭐 한 달을 기다릴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시간을, 내가 뭐 신이 아닌데 그 시간을 내가 점령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안 하시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그 오만한 생각을 본인이 하고 본인 스스로 급해지면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항상 매수한 이후에 수익이 넉넉히 나면 수익을 실현하는 건 뭐라고요? 항상 선입니다. 누가 뭐래도 수익을 챙기는 게 이기는 거다. 그 관점만 생각하시면
상당히 쉬운 접근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특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2024년과 2025년의 블루엠텍은 다른 회사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